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생산성이 확 높아지던 이제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딱 잘랄 수 없지만 길게 보면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농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무슨 뭐 석기시대에서 뭐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의 큰 발전이거든요. 컴퓨터. 우리가 전에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있을 때하고 이거 썼을 때 계산을 자판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엄청 향상돼서 정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센세이션 했어요. 근데 그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지금은 너무 익숙한 시대이지만 처음에는 뭐 286 컴퓨터 나오고 이랬을 때 도스로 뭘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가 윈도우 같은 게 나왔고 그때도 와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은 작동하는 게 생긴 거잖아요. 훨씬 더 쉬워졌죠. 사용 방법이. 저도 대학에서 이제 막 제가 이제 93학번이어 가지고 그때부터 대학에서 리포트를 워드로 써내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경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써내 갔거든요. 교수님이 점수 안 준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근데 점수를 잘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나왔고 그때 저는 아주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하고 도대체 인터넷이 뭐냐고 이렇게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체감으로 딱 오기 전에는 계속 인터넷 어떤 애들이 인제 이메일 계정 만들고 외국 애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 잡혔어요, 그 개념 자체가. 인터넷이라는 게 뭐야? 뭐 물질이야? 뭐야 도대체? 뭐 프로토콜이야? 아니면 뭐야? 뭐 전혀 감이 안 잡혔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도 잘 이렇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야 너 컴퓨터실에 가면은 컴퓨터하고 저 프린터기가 연결돼 있잖아. 그게 전 세계로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전혀 안 알아 이 희한하게 경험하기 전의 것은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다가 인제 인터넷이라는 걸 직접 인제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거 나오고서는 경험하고 웹브라우저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는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인터넷이 뭐야?" 이런 질문.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했거든요. 지금 뭐 "AI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이전에 비해서는 향상된 거예요. 기록을 옛날에는 다 어디다 노트에다 하고 그랬는데 인제는 파일로 하고 파워포인트 있기 전에는 올렸던 거 압니까 이렇게? 전지 있죠. 전지 이렇게 올리고 그 전지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군대 같은 데서 많이 썼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전지를 이렇게 돌려서 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전자계산기를 학교에서 쓰느냐 마느냐 이슈는 엄청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서양은 이미 전자계산기를 쓰도록 합니다. 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 쓰게 해요. 아직도 중학교 교과에 제곱근 표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표가 있고. 그래서 이 표를 찾아 이게 지금 저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도 독일에서 유학 가신 분이 "독일 가니까 다 계산기를 쓰더라." 근데 물론 이제 셈의 원리를 배울 때는 계산기 해 이런 건 아니죠. 원리를 익힐 때 인제 계산기 없이 원리를 익혀 주고 예를 들면 루트 8을 2 루트 2지 않습니까? 루트 8은 제곱하면 인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천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잖아요. 자기가 알던 2 루트 그러니까 루트 8이 2 루트 2라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애들은 공학 계산기를 엄청 잘 써. 어렸을 때부터 써 가지고 익숙해 가지고. 대학에 가 가지고 수학이라는 거는 계산은 전혀 안 합니다. 계산하는 건 바보예요. 거기서 계산하고 있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지. 공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계산은 정말 그냥 계산기로 해야지 계산기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학생들 계산기 인제 뭐 인제 대학에서 배우잖아요. 물론 쓸 수는 있죠. 근데 그 속도나 감이나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격차를 느끼게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기 경험상 보면 처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요. 분모 유리화 이런 거 아직도 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인제 교육학자들끼리 논의가 있어요.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뺍니다. 근데 희한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직도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입돼 가지고 정말 학교 교육에 제대로 도입됐냐면 그게 안 됐어요. 외국 같으면은 웬만하면 노트북이나 패드는 다 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대학 가 가지고 진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할 때 초, 중, 고등학교 때 썼던 그런 계산 안 써요. 그런 문제풀이도 안 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건 학자들도 다 반성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반성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참 희한하게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제도는 노예제였거든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졌는데 바꿀 생각을 못 했고 혁명을 통해서 바뀌긴 했지만
익숙한 것이 옳지 않다 그래도 그게 안 바뀌어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그게 뭐냐면 계층을 나눈 거예요, 인간을. 근데 수능에서 뭐 9등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내신 몇 등급 상대적으로. 이게 누가 어떤 목표를 교육적으로 달성하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등급을 나눌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걸 다 등급을 나눴어. 그런 제도, 경쟁을 통해서 등급을 나누고 차별을 두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최악의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회는 안 좋다라는 걸 알아요. 거기 구성원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딱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세상은 아닌데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자기들이 편하자고 행정적으로 뭐 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변화되는 세상에 그 시스템이 따라가느냐? 하여튼 굉장히 안 맞아요. 근데 거창한 목표는 또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너무 빨리 변해 지금. 대학도 못 쫓아가요. 대학도. 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기존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챗GPT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이해력이에요. 걔가 글을 준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이해력, 글을 읽고 대화를 하면서 이해하는 거는 초등 연령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 판단하는 거, 또 셈의 원리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초등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중요해요. 유아교육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유아교육을 AI로 대체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교사의 관심과 개별적으로 보면서 정서와 이런 것들을 이제 터치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은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성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고 이해력이라는 기반이 어느 정도 생긴 연령에서는 확실히 교사보다는 AI가 훨씬 뛰어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 수능 영어 문제 같은 건 다 풀어요. 영어는 뭐 놀라운 거는 이 문법적 설명을 하면 다 해요. 이 주어가 뭔지 의미를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요. 각 줄마다. 단어를 바꿔달라고 바꿔주고. 문제를 풀 뿐만 아니고 문제 푼 뭐 근거를 얘기하면 다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될 것이냐,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공부하면 돼요. 내가 아는 거는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20분씩 듣고 있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인식이 가장 우선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을 못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떡 놓여 있잖아요. 뭘 질문하지 이러고 있어요. 질문의 주체. 내가 판단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 본질적이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이 싹 거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본질적인, 이성의 점점 본질적인 영역, 생각의 주체로서의 나,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 의심의 주체로서의 나.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너무 체계적이에요. 답변 자체가. 논리성과 체계성을 가져. 거짓말조차도 혹할 수밖에 없는. 얘랑 대화를 하면서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물어보는 능력. 인간하고 소통하는 거고 완전 달라요. 인간은 물어보면 짜증을 냅니다. 똑같은 거 두 번 물어보고 더 근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엄청 짜증을 내요. 예를 들면 야, 엄마가 집중해. 그럼 애가 집중이 뭐야? 그럼 이제 짜증이 나죠. 참고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몰입이 뭐야? 몰입? 그러니까 야, 똑바로 해 그냥. 우리는 감정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같은 질문을 몇 번 하면 인간이 화를 낼까? 한 번 질문한 거 참습니다. 두 번 질문한 거 참아. 세 번 질문하면 이제 끌어올라요. 그래서 세 번 이상 똑같은 질문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미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규격화돼 있어요. 인간도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 같은 질문 못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세 번 모를 수 있거든요. 비슷한 문제를. 못하죠. 뭐 교육 과정에서는 환경에서는 한두 번 질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두 번 똑같은 거 질문했다가는 뭐 부모님한테도 혼나는데 선생님한테는 정말 생각 없는 아이로 이제 시키니까. AI는 안 그래요. 탐구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더 쉽게 용어를 또 잘 설명해 줘요. 계속 읽어나가. 그러니까 계속 근본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뭔가를 배우는 행위가 이제 AI가 나오면서는 완전히 다르고 질문의 형태도 다를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AI 시대 아이들은 어른들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인간하고 대화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이제 어떤 경험치들이 계속 쌓일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뭐 두려울 건 아니고 아이가 예를 들면 뭐 무지개가 왜 파래? 아니 무지개가 아니라 하늘이 파라는 거. 빨간 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성적인 답변은 뭐 얘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해할 만큼 수준을 쉽게 설명해 줘봐. 그러면 하겠죠. 인간은 다른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하는 주체로서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성이 뭐 훼손된다 이런 거보다는 본질적인 인간성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어는 뭐 맞춘다는 건 당연히 알 거예요. 영어 공부 이제 여러분 핸드폰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폰 쓰면은 이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러면 다 텍스트를 인식을 해요. 물론 PDF 자체도 인식을 해요. AI가. 그래서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문제를 다 풀어요. 분석을 하면 잘합니다. 정말로. 근데 국어도 다 풀어요. GPT-4 나오면서는 이전 3.5의 영어만큼 실력이 올라왔어요. 영어는 더 탁월해져. 수학도 제가 보니까 틀리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얘가 뭐 한글도 틀리. 근데 그 논리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탁월하다라는. 이제 인간은 이 논리 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또 합니다, 작업을. 국어도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어요. 지금 이제 GPT-4는 뭐 진짜 어렵다는 뭐 미국 변호사 시험 이런 거 다 통과하거든요.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 전에 3나 3.5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통과했어요. 겨우 통과. 근데 4가 올라오면서는 아주 최상위 레벨로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다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개발되면 조금 더 하면 다 맞추겠죠. 이 지식을 배운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면은 이미 얘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얘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더 나은 판단을 하는 주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 옛날 고대 로마나 그리스는 노예가 육체적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노예도 많아요. 노예들이 다 자녀 교육을 시켰거든요. 말이 노예라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보면 비서죠. 뭐 이렇게 이 스케줄 짜오고 리서치하고 뭐 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근데 이제 주인은 뭐를 하냐면 결정하는 주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 이제 인간이 그런 영역에 온 거예요. 주인으로 이제 서봐. 정말 똑똑한 비서가 있어. 똑똑한 진짜 노예가 있어. 어떻게 다스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이제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성이 말살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주인으로서의 예전에 그런 노예가 했던 일들을 이제 걷어내고 정말 인식의 주체로서 판단의 주체로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먼저 써봐야 되고요. 쓰면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아이들한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안 쓰는데 어떻게 그 아이한테 어떻게 쓰라고 하겠습니까? 많이 써보셔야 돼요. 저는 이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모임 같이 하잖아요. 제가 이 책도 데카르트 방법소설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봤고 영어본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은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읽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되고 리딩 능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영어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반 페이지가 한 문장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너무 잘 알아. 간단하게 조금 쉽게 해달라고 하면 정말 그게 정확한 표현. 그리고 한 토막을 딱 잡아서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예제를 좀 써줘봐. 그러면 또 예제를 또 정확히 만들어내요. 이런 영어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건 질문할 수가 없어.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한테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로 예문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만들어야겠지. 네가 찾아봐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 방법소설의 영어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이해하고 읽는 속도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사람이 썼던 워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전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느낌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안다, 이렇게 안다 이런 식이었지만 어떤 글이든 이 단어 하나를 작가가 썼을 때는 어떤 느낌, 뭔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개념을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나온 것에도 보면은 바위와 찰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르는 흙이나 모래를 내던지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 확실하지 않은 거, 목적이 맞지 않는 건 내던진다 이런 표현도 왜 데카르트가 바위와 찰흙으로 썼지 이런 알려줘요. 바위라는 거는 확고한, 솔리드한 어떤 파운데이션이고 진흙은 릴라이어블한, 그러니까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찐득찐득하잖아요. 신뢰라는 게 이렇게 밀접도니까. 그런 상징을 썼다라는 그거를 제가 글을 읽으면서 쭉쭉 읽으면서 그 자체도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세밀하게 볼 수도 없지만 얘가 이거를 알려준다니까요. 제가 호메로스와 관련해서도 영어로 호메로스 그 작품에 대해서 요약을 해봐, 인물 관계를 만들어줘봐, 또 뭐 퀴즈를 내줘봐, 또 그 단어를 분석해줘봐.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이 얘를 통해 가지고 더 발현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완전 다른 접근이에요. 오히려 인간한테 물어봤을 때 유사한 답, 그냥 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해진 답을.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르게 하라고 하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해서 수년 대화를 한 아이가 창의성이 훨씬 있을 겁니다. 논리성도 훨씬 있을 거고. 모르는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적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써봐 하면 안 쓸 겁니다.
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금방 하다 보면 이제 식상해 할 거거든요. 뭐든지 꾸준하게 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찾는다라는 거는 시간의 일부를 조금 떼어가지고 훈련하듯이 어떤 주제를 이걸로 자꾸 어떤 이제 풀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몇 년 하면 이제 탁월해지겠죠. 저는 그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쓰게 하고 챗GPT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주체성 있는 인간하고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로서의 이제 인간이 중요한 거고, 우리 아이들이 그게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으라고 계속 시험 문제 풀고 등급 나누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뭐 물론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진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수학도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수학 문제를, 수능 문제를 풀게 했거든요. 잘 풀어요. 수학은 형식을 얘가 챗GPT는 라텍스로 그 라텍스로 변환을 다 시켜줍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프로그램 찾아보면. 그 수식을 쫙 긁어가지고 라텍스로 변환해서 챗GPT한테 풀어봐 이러면 풀어요. 어떤 것들은 실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논리 정연은 논리 과정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막 그것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이런 선생님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거는 이 문제 전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이 문제의 90%는 알고 10%는 몰라도 못 풀어요. 그 10% 연결고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핑이 안 돼. 이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을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매번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푼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더 쉽게. 아, 이제는 여러분 진짜 수학학원에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영어학원에 보내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영어도요. 책을 샀다고 하면 조그만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얘한테 줘. 그리고선 기본적인 질문 해줘.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그거 연습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답을 또 완전한 문장으로 해줘. 그게 이제 드릴을 하는 거잖아요. 영어 어떤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보고 그럼 그 대답을 온전한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이런 연습들을 그냥 얘는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설명을 들어야 될 시대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아이 교육에서 다른 관점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획기적인 어떤 툴이 나온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거 이제 각자에게 판단에 주어진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게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자세,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사용해봐. 같이 사용해도 괜찮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질문하는 것도 편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이게 주체의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 아는 거. 어리석은 상사는, 어리버리한 상사는 리포트를 줘도 판단을 못해요.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핵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기본 태도,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아이들 교육에 더 훨씬 더 집중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뭐 AI한테 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정직함을 행하게 하는 거나, 식사 예절을 하는 거나, 이런,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은 아닌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훨씬 더 원래 서양 귀족들은 다 그런 거를 배웠어요.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인 영역은 맡기면 되고 누구 부하 직원 똘똘하게 뽑으면 돼요. 재계 엄청 총수들이 엄청 똑똑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잘 들어보고 결정을 잘하는 주체예요. 그런 주체로서, 그리고 결단하는 주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주체. 이런 영역으로 이제 인간이 간 거니까 누구나 이제 AI가 오면서 이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는 거예요. 그런 광풍이 불 거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고력, 판단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건 정답 맞추는 뭐 수학 문제 1 더하기 이런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인류에서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모하고의 대화, 직접적인 경험, 다양한 경험, 그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 뒤에서는 주체성을 가진 아이가 이제 한 중학교쯤 연령에서는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부차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 지식들,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는 이전보다 속도가 몇 배는 빠를 거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책을 안 읽고 이해력이 떨어진 아이들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는 있어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가 있는 위치, 판단의 주체로서의 위치에 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야?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계층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 인식이나 하여튼 모든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AI 시대는 격차가 뭐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라는 추측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인제 학교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려고 공교육에서는 국가에서는 인제 아젠다로 놓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교육, 정답이 정해진 어떤 교육은 얘가 지금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지식을 얻고 싶으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고 수도 없이 물어보면 되고 대화를 하면 된다. 그 방법도 어렵지 않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나 어디서는 변화가 어렵잖아요. 교육 과정을 바꿀 수는 없을 거거든요, 여전히. 여전히 계산기 못 쓰게 만들 거예요. 아이들 계속 그 계산하는데 그거 안 쓰거든요. 이게 어른 누구도 안 쓰는 걸 아이한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를. 132 더하기 26을 계산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 능력이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계산기 갖고 와봐. 해 가지고 계산기 풀 수 있어요. 곱하기 뭐 구구단 모르는 애들이 전 세계 아는 애보다는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하겠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곱하기를 외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세 자릿수를 곱하겠습니까? 배우긴 하겠죠. 근데 그걸 완벽하게 빨리 하라는 거는 인간에게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지금 지적인 영역에 아이들이 지적인 영역에 너무 인발부를 너무 많이 해. 부모가. 한국 사회는. 다른 데는 별로 안 그럴 겁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체, 건강, 행복 이런 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학교 역할을 지금 학교 선생님 역할을 지금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AI가 나오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AI 가지고 과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거를 도덕적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 독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하고 왜냐하면 인식의 주체, 이제 생각의 주체,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코딩 같은 거 같아요. AI가 진짜 잘하는 분야가 하나가 이제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해요. 근데 아이들이 문맹이에요. 얘가 코드를 잘 짰잖아요. 읽을 줄을 몰라. 해석을 못 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시대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딩에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옛날에 글을 배우는 능력이 귀족에게만 주어졌고 그래서 보통 이제 평민이나 노예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문명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적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경험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100년 전에는 그렇겠죠. 여자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전에는 까막눈이었는데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눈이 얼마나 넓어졌겠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냥 여전히 문맹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인생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 아이들 세계에서 코딩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는 방식, 그거를 내가 적어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맨날 챗GPT 앉아가지고 자연어로 처리해가지고 쓰니까 그건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창조한다거나 뭘 만들어내는 행위는 다른 행위가 될 거거든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다 파이썬 같은 걸 합니다. 뭐 수학에서도 하고 전자공학, 언어학에서도 하고 다 해요. 자기 분야에서 특화돼 가지고 창조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을 당연히 그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처음에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떠듬떠듬 읽고. 그런 것처럼 모든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제 그냥 앉아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생각하는 힘도 뭔가를 산출하는 능력도 뭐 그런 것들도 훨씬 더 그리고 기본적인 부모가 봐야 될 어떤 이제 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안 좋은 교육은 인제 진짜 안 좋은 교육은 이런 거예요. "야 너는 공부만 해." 한석봉 어머니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방 청소하지 않아도 돼. 그 시간에 공부해." 그런 게 제일 아둔한 교육이 될 겁니다. 마치 공부하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게 옛날 이제 사대부 관점이거든요. 그게 엄청 큰 가치를 둔단 말이죠. 가정이 모습이 인제는 뭐 학교 교육이나 시험이나 성적이나 아니면 숙제나 이런 것에서 좀 탈피를 본질적으로 좀 그리고 그냥 "이걸 써 가지고 해라. 그 대신에 책을 쪼끔 꾸준하게 좋은 책을 읽어라." 고런 정도만 해도 다른 친구보다 자기 길을 잘 가고 탁월해지지 않을까. 제 말을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고 인제는 써 보세요. 써 보고 이 수학 문제든 영어든 국어든 얘를 가지고 진짜 이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세상이 왔구나.' 이거를 인식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거를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직접 경험한다고 하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바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